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영어 파트너 실비아입니다. 저희 Part 2의 Chapter 1, Expressing Gratitude and Apology, 감사와 사과의 표현하기로 저희 Chapter 1에서 Chapter 10까지 이어지는 10개의 강의, Part 2의 10개의 강좌 첫 시간이에요. 네, Chapter 1 2차 시에서는 일단 감사와 사과의 어휘와 패턴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단어 generous, 관대한, 후한, 너그러운 이런 뜻으로요. 사람이 generous하다, he's very generous 하면 너그럽다 이런 뜻이 되고요. 어떤 평가를 한다, 평가 부분에서 뭐 generous 했다 하면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줬다, 후한 평가를 줬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네, generous. generous. 두 번째 단어 기회. 여러분 많이 보셨죠? 기회라는 단어 많이 보셨는데요. opportunity. 단어에서 단어 학습하실 때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액센트죠. 단어의 하나의 단어에서도 영어에서는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액센트를 좀 잘못 다른 강세를 두신다거나 아니면 액센트 없이 그냥 opportunity, 모노톤으로 간다거나 하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 좀 알아듣기 힘들다거나 어색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약간 액센트를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요. opportunity, opportunity, 기회. 기회라는 단어, 액센트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요. 어휘 학습할 때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시고 또 제가 액센트 넣을 때 중요한 거 액센트 이렇게 표시해 드리니까요. 액센트 보고 따라해 보시고 그러면 시각적으로 또 입으로도 다 사용하시면 내 단어가 되는 거예요. 네, 3번. thoughtful. 자, thought, think라는 거 생각하다. thought 하면 사실 명사거든요. 여기까지 명사. thought 하면 생각. 근데 거기에 ful이라는 게 붙어서요, 여러분, 형용사가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이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준비해 줬는데 그 선물이 비싸고 뭐 싸고 이걸 떠나서 굉장히 나를 많이 평소에 내가 필요했던 것들, 평소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이렇게 잘 보다가 준비한 선물인 것 같은 거? 뭐 그럴 때는 진짜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구나. 좀 나를 배려하는구나. 그랬을 때 he's very thoughtful. 아니면 it was a very thoughtful gift. 진짜 생각을 많이 해준, 나를 정말 생각해준 그런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딱 배려하는 이라는 게 나오면 요 단어도 하나 좀 기억해 놓을까요? 동의어로 considerate 하면 사려 깊은 이것도 역시 뭔가 나를 잘 생각하는 thoughtful이랑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단어고요. 자, 4번 네 번째 단어는요. convenience부터 한번 가볼까요? convenience, convenience, 편의. 여러분 그 편의점 convenience store잖아요. 편리하게 24시간 쓸 수 있는 곳. 반대말 in을 붙여서요. inconvenience 하면요. 불편함 아니면 굉장히 성가신 것. 폐. 여러분 이렇게 폐를 끼치다 있잖아요. 폐, 민폐가 되다 이런 거. 누구한테 상당히 막 폐를 끼치는 거 inconvenience예요.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중요한 거 정리해 봤냐면요. 폐를 끼치다, 누구한테 뭔가 불편함을 끼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동사랑 같이 나올까 이 명사는 그랬을 때 여러분이 cause inconvenience라는 거 이렇게 컬로케이션 하나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어휘 부분에서 저희 교재에 나온 어휘들 페이지 96페이지네요. 96페이지에 나온 그 많은 어휘들 중에 제가 핵심 어휘 뽑아 드리고요. 또 이 핵심 어휘에서도 동의어가 좀 중요하다? 컨스터리 동의어 같은 거 정리해 드리고요. 또 이렇게 같이 다니는 어휘들 정리해 드릴 것들 같이 정리해 주시면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이던스. 여러분, 어드바이스란 단어 잘 아시죠? 어드바이스는 뭐죠? 조언이죠. 누구한테 조언을 해주다, 어드바이스를 해주다. 근데 의외로 가이던스는 잘 많이 안 쓰세요. 그래서 가이던스라는 단어는 물론 어드바이스 조언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 내 위에, 그쵸? 위에 상사한테 뭔가 지도 편달을 받다. 아니면 여러분 뭐 대학원이나 아카데믹 상황에서는요, 교수님한테 지도받잖아요. 뭐 논문이나 이런 지도받을 때 지도 편달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guidance도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guidance, advice, 조언, 여기서는 guidance, 지도 이런 의미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key vocabulary 2로 가볼까요? assistance, 지원이나 후원.
자, 이번 과가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지원해 주셔서 아니면 좀 전에 뭐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류의 단어들이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계셔야지 감사의 표현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assistance, 옆에서 좀 조력해 주는 거예요. 조력해 주는 거. 내 옆에서 항상 있으면서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지원, 후원. 비슷한 단어 동의어 aid. aid는 약간 뭔가 물자 조언, 물자적으로 후원해준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분 제일 잘 하시는 거 support, 지원해준다 이런 어휘 있죠. 자, 그 다음 어휘 7번 sincere. 자, 감사는 감사인데 정말 진정한 진심 어린 감사를 한다. 그랬을 때 형용사 쓸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진심에 진심 어린 감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incere도 좋고요. 비슷한 의미 또 하나 단어 가보면요. 마음에서 우러난. 그러니까 감사나 사과할 때 형식적으로 저희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때도요. 그냥 미안해. 진짜 미안한 거 아닌데 막 그냥 넘어가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러는 거 좀 기분 안 좋잖아요. 진심 어린 사과, 진심 어린 감사. 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로? 여러분 W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아시겠어요? 마음에서 우러난다. 전심을 다해서 wholehearted. 좀 이해되시죠? 정말 전심을 다했다.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났다. wholehearted gratitude. wholehearted 이런 단어를 쓰면요. sincere, wholehearted 같이 가져가 보세요. 네. 그 다음에 remarkable. 자, 놀라운, 경이로운, 정말 너무 멋지다. wonderful도 좋고 뭐 excellent도 좋고요. 여러분 오늘은 remarkable. 경이로운, 놀라운, 대단한 약간의 수식어로 보시면 돼요. 정말로 놀랍다 뭐 이런 것도 되지만요. 연주를 했어요. 이번에 제가 뭐 여러분이 어떤 콘서트에 가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었는데 it was remarkable 하면요. 와, 정말 너무 멋진 연주였어. 너무 훌륭한 연주였어.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경이로운, 놀라운, 굉장히 대단한 이런 수식어로서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놀라운 좋은 연주였다 이런 식으로 볼 때요. 네. 자, 그 다음에 브랜치 하면요. 지점이나 지사가 되죠. 어떤 회사의 여러분 본부는 뭘까요? 본사가 있고 뭐 수원 지점, 네, 경기에 무슨 지점, 부산 지점 이렇게 지점이 쭉 있잖아요. 헤드쿼터 본부부터 한번 본부란 단어도 한번 가볼까요? 네,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headquarter 하면요. 본부가 되고요. 본사가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사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복수형도 많이 붙이겠죠. 여러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We have several branches across the country.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We have several branches across the country. 아니면 전 세계의 지사가 있어요. across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branch, 본사, 그다음에 복수형 branches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impolite. 이번에 뭔가 고객한테 굉장히 impolite behavior, 불손한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공식 사과드립니다. 이런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olite 하면 공손한. 그렇죠? 여기에 IM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었네요. impolite, 불손한 이런 의미로 여기에 사과 뭐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겠죠? 네, 10개 핵심 단어 10개 갔고요. 그 다음 또 10개 가볼게요. 직장 동료다. 직장 동료들 얘기할 때 여러분 다양한 표현들 지금 막 떠올리셨을 거예요. 한번 정리를 쭉 해볼까요? fellow, 동료. 또 혹시 companion. 여기 company 아니고요. companion 하면요. 직장 동료 되고요. colleague. 이것도 college, 대학이랑은 또 달라요. 스펠링이 조금 비슷해서 헷갈리시는데요. colleague 하면요. 이렇게 3개 정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얘기할 때 fellow, 그다음에 companion, colleague 이렇게 동의어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은 apologize, 사과하다 라는 동사고요. apologize 뒤에가 이렇게 되죠. 명사랑 참 발음이 좀 헷갈리세요. 명사랑. 얘도 apologize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얘는 apology. 끝에가 그냥 g 끝나고요. 얘는 gize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과하다 apologize라는 동사를 쓰셔도 되지만 make an apology 이런 식으로 make를 붙여서요. make an apology
이렇게 명사로 쓰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발음을 은근히 조금 저희가 헷갈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기 자리에서 학습하시는 곳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사과하다, apologize. 사과, apology. 그래서 make an apology 이렇게 명사형으로도 쓰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thank, 동사, appreciate, 감사하다 이런 동사도 있지만 명사형도 하나 알아두시면 조금 더 포멀한 영어에서 감사를 표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 표현, 감사라는 표현에서 gratitude, 감사. 또 그러면은 그냥 저희가 appreciate이라는 동사 있잖아요. 그 동사의 명사형, appreciation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감사의 명사형 gratitude, appreciation 이렇게 두 가지 감사의 명사형. 그 다음에 14번 협력, 협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협조, cooperation, 협력이나 협조. 또한 13번이랑 연결해서요. 감사하는 할 때 thankful도 되지만요. grateful 두 가지가 감사에 우리 여러 가지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명사 나왔죠? 여기서는 형용사형으로 해서 grateful, 감사하는 grateful, thankful 이렇게 형용사형까지 감사하다라는 말도 항상 같은 것만 쓰지 마시고요. 명사형, 형용사형까지 어휘에서 쭉 봤어요. 네. 자, reject, 거절하다. 거절하다도 좀 동의어가 좀 몇 개 있죠. 여러분, 뒤로 시작하는 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겠어요? 뒤로 시작하는 거 거절하다가 뭐가 있었더라? decline. 그렇죠? decline 동의어로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17번. 17번 저 단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죠? genuine. genuine 하면요. 굉장히 진심에, 진실된, 진정한 genuine 있고요. 18번 accept.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accept. cancel 19번에 취소하다, cancel 20번에 excuses, 변명. 그래서 우리 변명하다라고 하면요. make를 써서 make excuses, 변명을 하다, make excuses. make란 동사랑 또 같이 나오는구나 기억해 놓으면요. 변명이라는 것만 우리 쓰지 않거든요. 변명하다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I won't make any excuse,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make excuses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네, make excuses. 자, 다음으로 갈게요. 네, 이렇게 핵심 vocabulary 20개 봤고요. widening your vocabulary는요, 여러분, 좀 더 긴 표현, 수거, 그다음에 비즈니스 터미널로지, 전문 용어들 중에서 중요한 거 제가 10개씩 뽑아서 여러분 교재에는 좀 더 참고하시면요. 좀 더 많이 나와 있고요. 핵심적인 거 10개 뽑아서 또 설명하고 정리해 볼게요. Number 1, be of service. 도와주다. help. 간단하잖아요. 근데 be of service 하면요. formal한 그 수거로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다. 이 뒤에 있는 거 be of service to 같은 거 붙여서요. 누구를 섬겨주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좀 더 포멀한 표현이니까요. 여러분 꼭 활용해 보시고요. 2번. 2번에서 확정. 네. 뭔가 약속이나 아니면은 뭐 contract, 계약 사항이나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될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러는 경우에는 실제로 구두로 계약을 했어도 writing, 이메일 같은 거나 문서로 아니면 이메일로 남겨서 확정해야 될 필요가 되게 많잖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confirm the date. 날짜를 확정하다. 아니면 우리 계약사항, detail of the contract. 계약사항을 좀 확정하고 싶어요. 우리가 구두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confirm하고 싶어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그 외에도 여러분 동의어.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solidify, finalize. 물론 빈도수는 얘가 제일 높죠? 빈도수는 confirm이 제일 높지만 solid라는 것 자체가 딱딱한 고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만 했는데 그거를 좀 확실히 하고 싶다. solidify. 아니면 정말 최종안을 알고 싶다. finalize. 이런 단어들로 해서요. 물론 confirm이랑 완전히 똑같이 가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세 가지 단어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3번 갈게요. 감사를 표하다. 아까 저희 감사에 대한 명사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명사형이 gratitude예요. gratitude. 그러면 thank you.
I appreciate 하면 안 되나요? 물론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으로서 express 동사 잘 보세요. 어떤 동사랑 나왔는지 express 아니면 convey 이런 동사 둘 다 괜찮아요. 그래서 감사함을 표하다 아니면 convey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express one's gratitude, convey one's gratitude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누가 아파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있는데 그 사람이 위문으로 왔다거나 아니면 굳이 안 와도 물론 그렇죠. 어떤 자리에 초대했는데 와주셨어요. 그럴 때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할 수 있잖아요. 수고스럽게 시간을 내어서 take the trouble 이런 식으로 take the trouble to 네가 어떤 거를 해줬을 때 수고스럽게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그 사람한테는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다 같이 해보실까요? Take the trouble to. Take trouble to. 네. 마지막은 파티 같은 거 올렸을 때 연말이다. 연말 파티다. 형용사로 이렇게 쓰였을 때 year end party. year end, year end. end of the year, end of the year 이렇게 써도 좋고요. year end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네. 여섯 번째는 take란 동사인데요. 정말 take란 동사 되게 매력적인 동사예요. 네, 시간. 물론 기본 동사긴 하지만 정말 다양한 문맥에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요. 기본 동사를 정말 확실히 하자. 이게 비읍자예요, 여러분. 네. 기본 동사. 네, 기본 동사. take, make, get, put. 이런 기본 동사를 사실 have도요. 기본 동사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간과를 하고 좀 어려운 동사 막 외우시고 좀 힘들잖아요. 기본 동사 어떻게 공부하지? 나올 때마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구나,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구나. 기본 동사를 참 잘 쓰시는 것도 좋은 영어를 구사하시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take up. phrasal verb라고 하죠. phrasal verb, 동사구. 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동사 옆에 up이랑 같이 나오는 거죠. take up은요, 공간 장소가 나왔어요. take up some space 하면요, 이 장소를 차지하다. 이만큼의 장소를 얘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시간, 똑같이 시간을 take up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이만큼의 시간을 빼앗다, 잡아먹다. 잡아먹다 좀 그렇지만요.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가 좀 잡아먹어서 미안해. 이 시간 이만큼이나 뺏어서 미안해. 이런 의미로 take up이 공간에 쓰일 때, 시간에 쓰일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쓰시면 이 표현도 잘 아실 수 있을 거고요. issue public apology. 아까 사과하다의 명사형 뭐였죠? apology였죠? 공식 사과하다. 앞에 make apology도 아까 됐잖아요. 그렇죠? make apology도 되고요. 아니면 issue도 괜찮아요. 발표하다. 사과를 발표하다. 그런데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발표하다. 이런 거 있죠? 그때 public. 아니면 official, 공식적으로 발표하다. 앞에 형용사를 살짝 붙여서 공식 사과를 발표하다.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in advance. 요거는 기본적으로 먼저 우선, in advance 이런 표현이고요. 다음은 수락하는 거죠. 뭐를? 제안을, proposal. 그거를 수락하다. 아까 배웠던 단어와 합쳐서 accept one's proposal. 여기다가 with라고 좀 쓰면요. 자, 저한테 되게 좋은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제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좋은 자리에 승진이 되셨다거나, 너무너무 좋은 회사나 그런 기관에, 여러분이 가고 싶었던 기관에 취업이 되셨다거나, 아니면 내가 낸 프로젝트가 accept 됐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일들, 그렇죠?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당연히 표시를 좀 해야 되겠죠. 그쵸? accept your proposal. 당신의 제안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뭐 쓰면 되죠? 감사함? 명사형? with gratitude. 이런 것들 많이 여러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영어가. 그래서 accept one's proposal. 제안을 수락하다. 그런데 제가 살짝 추가해드린 거 감사함으로 수락합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10번 the last minute. 우리 시험 보실 때요. 마지막 벼락치기, 분치기, 초치기.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바지, 마지막 순간, last minute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 막바지, the last minute,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린 결정.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내린 최선의 뭐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the last minute decisi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네. 여기까지 어휘, 그 다음에 표현, 수거 봤고요. 마지막 중요한 이번 과의 챕터 1의 패턴 보실게요. 네, 키 패턴즈에서는요, 여러분 교재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과에서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패턴들을 제가 정리해서 그 의미에 맞게 첫 번째는 뭐죠? 감사하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패턴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감사하다 표현 thank you for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 thank you for 이렇게 가고 for라고 쓰이는 거죠. 뭐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 옆에는요. 살짝 형용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I'm grateful for thank you for도 되지만 여기에 이렇게 동사를 쓸 수도 있지만요. 감사하는 이라는 아까 배운 단어를 써서요. 아니면 여기에 feel도 괜찮아요. I feel grateful for your favor. 당신의 호의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Be grateful for, feel grateful for. 자, 이렇게 형용사로 쓰시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를 쓰고요. 감사하다 동사가 또 나왔죠? 근데 appreciate의 좀 차이점은요. 자꾸 for를 쓰려고 하거든요. thank you for 때문에 근데 appreciate 뒤에는 바로 명사가 온다. 그렇죠? appreciate 명사.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표현 요 패턴도 하나. 그 다음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뭐를 받아들인다, 수락한다. 여러분 상을 받으셨어요. accept this award. accept this, your offer. 그렇죠? accept this something. 이거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다거나 award를 했다거나 promotion, 승진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 감사함으로 뭐를 수락하다 이런 의미. accept something with gratitude.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자, 아까 형용사를 배웠죠? 이번엔 감사함이라는 명사, appreciation, gratitude. 감사함을 표하다. 얘보다는요, thank you for appreciate보다는요, 좀 더 formal해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쓰셔야 돼요. 너무 막 평소에 이렇게 또 너무 격식 있는 표현을 쓰면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가 격식 있게 영어를 써야 된다. 스피치를 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랬을 때 표현하다, 감사를 표하다, express one's appreciation, express one's gratitude. 똑같이 명사형을 써서 그 다음에 동사는 어때요? 표하다, express를 쓰죠. 이런 식으로 감사하다는 표현도요. 여러분이 thank you for, thank you 이것만 지금까지 쓰셨다면요. 다양한 패턴을 활용해서 한번 이따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은 apology, 사과하는 표현이에요. 네, 사과하는 표현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영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동사 apologize for something. 뭐에 대해서 사과하다. apologize for. 그쵸?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떤 걸 볼까요? 요 세 개를 같이 볼까요? 요 세 개를 같이 보면요. 다 명사가 나왔죠? 네. 사과하다 동사로 apologize for로 가도 되지만요. 이렇게 명사를 쓰시면요. 사과하다 issue라는 명사랑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사과하다. 아니면은 make라는 동사도 괜찮고요. 뭐에 대해서 뭔가 사과하다. 아니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사과를 받다죠. 그렇죠? 사과를 좀 수락해 주는 거예요. Please accept my apology for. 여기서는 apology for도 나올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with도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제 사과를 부디 받아주세요. 사과를 했는데 좀 받아달라고 얘기할 때는요. Please accept my apology for 뭐에 대한 사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with보다는 제 생각에 for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아까 감사랑은 좀 다르니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두 개는요. 요거 두 개는 정말 요게 급이 apologize for 사과하다라면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정말로 make apology, issue apology 하면 정말 사과하다 좀 더 사과 내가 잘못한 거 정도가 좀 센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뭐를 못 해줘서
아니면 일이 이렇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네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네요. 상대방에게 조금 안 좋은 것들, 뒤에 안 좋은 것들이 나왔을 때 앞에 안 좋은 말 뚝 하는 게 아니라 I'm afraid that, I regret that 하면요. 이렇게 일이 돼서 참 유감입니다. 이렇게 일이 돼서 조금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표합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I'm afraid, 명사면 of, I'm afraid 절이면 that, 아니면 I regret that 다음에 내가 조금 말하고 싶은 뭔가 이번에 프로젝트가 성사가 안 돼서 귀하와의 뭔가 이번에 귀하가 제안하신 프로포절이 채택이 안 돼서 유감입니다. 굳이 사과까지는 아닐 때 쓸 수 있는 두 가지 표현 따라해 보실까요? I'm afraid that, I regret that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네, 챕터 1의 2차 시 어휘 패턴에서는요. 이번 과에서는 감사와 사과의 표현에 대한 어휘들, 그 다음에 패턴, 사과하는 거 6가지, 감사의 패턴 6가지를 쭉 봤어요. 네, 1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미 문화권에서는 땡큐 문화라고 하죠. 정말 저희도 당연히 우리도 고맙다는 말 평소에 많이 하시겠지만요. 뭐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이 취업을 위해서 채용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인터뷰하고 돌아와서도요. 오늘 면접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Thank you for your time.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간단하게라도 땡큐 이메일을 남기는 게 비즈니스 에티켓이고요. 상대방에게 더 호감을 줄 수도 있고요. 항상 감사하는 그 문화가 좀 몸에 배 있다고 보면 돼요. 또 사과의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실수를 해서 내가 사과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적당한 영어 표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가 내 마음과는 달리 상대방은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가 딸려서 영어 표현이 안 돼서 정말 중요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사과의 표현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면요. 무난하게 비즈니스 에티켓을 잘 지키시면서 표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한영 통번역 연습 시간에 더 문장으로 연습을 해보고요. 여러분 어휘 패턴 꼭 다시 한번 리뷰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